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00% 순수 염색 교육 스마트 컬러링을 만든 박태현 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1강, 2강을 함께 이제 공부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만나 뵀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그 3강, 4강, 5강에 대한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강의에 대한 요청이 많아 가지고요. 제가 그래도 빨리 찍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염색으로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그다음에 알고 싶어 했던 것들을 제가 잘 정리하도록 할 테니까요. 또 열심히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제가 틈틈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답변을 드릴 텐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이제 틈틈이 시간 내 가지고요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강의 3강 출발하도록 할 텐데요. 3강의 여러분들 주제는 모발과 멜라닌 그리고 멋내기 새치 염색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눌까 해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고객들도 대부분 헤어 디자이너하고 대부분 같은 고객들 그러니까 연령층이 비슷한 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헤어 디자이너로서 경력이 쌓아간다면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고객이 사실은 새치 염색 고객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둡게만 하는 새치 염색을 어떤 거를 차별화를 둘 수가 있을까요? 그냥 어둡게만 한다. 그죠? 별로 할 게 없죠. 그냥 까맣게 아니면 뭐 다크 브라운 이런 염색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뭐 특별히 차별화를 둬서 염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 조정색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여러분들 어두운 컬러를 하는데 어떤 고객이든 어떤 미용실이든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뭐 기술적인 노하우가 엄청날 거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과연 그냥 어둡게 새치 커버를 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차별화를 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제가 네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그 네 가지 주제를 제가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모발과 멜라닌이라는 주제에서 1번은 바탕색을 이해하는 겁니다. 바탕색은 여러분 염색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 모발의 색 어떤 색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흰머리가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참고로 또 팁으로 알아두면 좋은 연모제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재밌는 염색의 세계로 다시 한번 3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고객의 바탕색을 한번 구분해 보면은 어떤 색을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로 바탕색을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한 번도 염색을 하지 않은 모발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염색을 하지 않은 모발은 무슨 모발이죠? 그죠? 자연모, 신생모, 그 다음에 버진해요. 이런 모발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미 염색을 해본 적이 있는 모발이 있을 거예요. 이미 염색이 해본 적이 있는 모발은 손상모, 그 다음에 염색을 했으니까 염색모, 그리고 기염모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염색을 했는데 염색된 모발에서 신생모가 자라난 모발. 아마 그런 염색이 우리 고객들한테는 여러분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염색을 하면서 신생모가 자라났고 그 다음에 기염모가 같이 있는 모발에 대한 염색이 가장 헤어샵에는 많을 거거든요. 그런 염색을 여러분들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저랑 말씀드린 것처럼 실기와 이론과 실기를 거쳐서 쭉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중에 오늘은 여러분 첫 번째 바로 바탕색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연 모발의 색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우리 모발은 염색을 하지 않아도 색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색소의 이름은? 그렇죠. 멜라닌 색소라고 하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볼 텐데 여러분들 우리 모발에 여러분들 자연 색소는 무슨 색소? 예, 맞습니다. 멜라닌 색소. 근데 여러분 이 멜라닌 색소라는 친구가 자기 혼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지는 않거든요. 누군가가 이 멜라닌 색소를 여러분들 만들어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멜라노사이트입니다. 자, 멜라닌 색소는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고 누군가가 만들어준다. 그 친구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바로 멜라노사이트. 우리 모발에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자연 색소가 멜라노사이트라는 친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 혹시 동양인의 멜라닌 색소하고 그 다음에 서양인의 멜라닌 색소가 다른 거는 아시죠? 예, 동양인의 멜라닌 색소는 어떤 색소가 많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유멜라닌. 유멜라닌이 동양인한테 많고 그다음에 서양인들한테는 페오멜라닌이 많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멜라닌 색소하고 그다음에 흰머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멜라노사이트가 여러분들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그죠?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제가 아주 쉬운 퀴즈를 여러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이 멜라노사이트라는 친구가 약간 줄어들면은 우리 모발은 무슨 색으로 나타나기가 쉬울까요? 그죠? 새치모, 흰머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줄어들면? 멜라노사이트가 줄어들면 무엇을 못 만드니까? 멜라닌 색소를 만들지 못하니까. 자, 그러면 이 멜라노사이트의 양이 많이 줄어든다면 무슨 머리도 여러분들 많아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흰머리도 바로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멜라노사이트가 거의 유실되고 없다면은 어떤 머리? 우리가 헤어샵에서 가끔 만나는 백발의 어르신들하고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전 강의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발과 그리고 피부는 어떤 사이라고 그랬죠? 네, 한 가족이거든요. 다시 한번. 모발과 피부는 한 가족이에요. 자, 여러분들 혹시 모발의 정의 기억나세요? 모발은 피부의 여러 층 가운데 무슨 층이었죠?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급층, 기저층 중에서 각질층이 변해서 생긴 겁니다. 정확하게는 피부의 표피에 각질층이 변해서 생긴 게 모발인데 결국은 피부가 변한 것이 여러분들 모발이기 때문에 모발과 피부는 한 가족. 닮지는 않았지만 이란성 쌍둥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대 피부를 60대, 70대, 80대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그죠? 그거는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20대의 튼튼한 검정머리가 60세, 80세, 70세, 80세까지 여러분들 계속 건강하게 유지가 될까요? 아니에요. 검정머리도 얇아지고 그리고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러분들 미스테리하고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흰머리라는 친구, 새치라는 친구는 20대 젊은 그 사람들도 모발이 굵고 튼튼하고 그리고 60세, 70세, 80세 어르신들도 흰머리 새치는 모발이 여러분 어떻던가요? 그렇습니다. 굵고 튼튼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미스테리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피부도 20대의 피부를 60세, 70세, 80세까지 가져갈 수 없고 그리고 검정 모발도 젊었을 때는 튼튼하지만 60대, 70대, 80대가 되면은 얇아지고 쑥쑥 빠지는데 유일하게 그 건강도가 유지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누구? 맞습니다. 바로 새치머리, 흰머리.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바로 이 우리 백모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 헤어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그죠? 탈모. 머리가 정말 쑥쑥쑥 많이 자랄 수는 없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흰머리. 왜 흰머리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흰머리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헤어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들 염색을 하는 헤어 디자이너고 그 다음에 미용인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흰머리하고 그 다음에 검정머리의 격차를 줄여서 멋내기 새치 염색을 잘해볼까 이건데 제가 거기에 대한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여러분들 굵고 튼튼한 흰머리 여러분들 한눈에 보기에도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굵고 튼튼하고 건강하죠. 그리고 얇고 가늘어지고 빠질랑 말랑하는 검정머리. 여러분들 이 두 개가 공존하는데 이 두 개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모발을 색깔을 맞춰주는 것을 우리가 무슨 염색이라고 하죠? 그죠? 멋내기 새치 염색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멋내기 새치 염색에 대한 팁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멋내기 새치 염색을 할 때 새치 염색 전용 연모제를 쓰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새치 커버가 한 번에 되면서 하나만 쓰면 되는 거 일제하고 그 다음에 산화제만 혼합하면 되는 멋내기 새치 염색 전용 연모제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연모제가 굉장히 편리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100% 채워주시던가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멋내기 새치 염색 전용 연모제가 흰머리하고 검정머리를 색깔을 맞춰주는 데 굉장히 좋긴 하지만은 2% 부족한 고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새치가 엄청나게 많은데
밝게 커버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정머리가 좀 많이 밝아졌으면 좋겠는데 검정머리가 많이 밝아지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멋내기 색채 염색 전용 연모제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통해서 염색을 잘 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고객들도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우리 헤어 디자이너 원장님 여러분들도 내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다, 또는 항상 멋내기 색채 염색이 2% 부족하다, 그러면 이 방법을 써주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시기에도 흰머리하고 검정머리는 뭐가 틀리나요? 굵기도 틀리고 색깔도 틀려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굵고 튼튼한 흰머리와 얇고 가늘어진 검정머리를 그냥 약 하나를 발라서 똑같이 커버가 되길 바라는 거, 똑같은 색이 들길 바라는 거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아주 건강한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하고 그 다음에 아주 어린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학생하고 같이 달리기를 시켜서 1학년짜리 학생한테 6학년짜리랑 똑같이 들어오라고 강조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시 한번, 엄청나게 굵고 튼튼한 머리와 그리고 얇고 가늘어져서 쑥쑥 빠지는 검정 머리를 그냥 약재 하나를 써서 멋내기 색채 염색으로 밝게 그냥 커버되길 바라는 거는, 건강도가 다른 두 사람을 똑같은 신체 조건이 다른 두 사람을 똑같이 들어오길 바라는 거랑 결승선에 들어오기. 제가 만약에 GR8이라는 연모제로 멋내기 색채 염색을 해왔어요. 근데 항상 2% 부족해요. 무엇이? 색채 커버를 하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자, GR8이니까 여러분 이런 뜻이죠. 그레이, 나는 색채 커버예요. R, 레드예요. 그리고 8 레벨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이 친구 혼자만으로는 아무래도 좀 부족해요. 무엇이? 색채 커버력과 반사빛 표현이. 이때 넣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종색, 휠러 색상이라고 하는 믹스톤입니다. 저는 여러분 조종색을 믹스라고 표현할게요. 믹스톤. 자, 레드니까 무슨 색? 그렇죠, 레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조종색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이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바로 조종색. 유럽 제품에서는 여러분 휠러 색상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제품에서는 액센트 칼라 그리고 인텐시브 칼라 이렇게도 불러요. 그리고 믹스톤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바로 조종색인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 색깔을 조율할 수 있다고 해서 조종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르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조종색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먼저 안내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멋내기 색채 염색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종색은 크게 세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가지인데 어떤 거냐면, 자, 첫 번째는 멋내기 염색을 할 때 메인색에다가 혼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9.4라는 오렌지로 염색을 했어요. 근데 9.4라는 오렌지로 뭐 고객도 만족하고 괜찮았는데 반사빛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오렌지에 해당되는 무엇을? 조종색을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자, 믹스톤 오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오렌지가 뜻하는 것은 뭘까요? 맞습니다. 조종색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조종색은 연모제의 물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종색이라는 친구는 여러분들 연모제의 물감 색소 덩어리네요. 그러면 무엇을 더해 줄 수가 있죠? 채도를 더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내가 쓰고자 하는 연모제에 조종색을 더해줘서 무엇을 더해줄 수 있다? 반사빛을 더해줄 수 있다. 보통은 여러분 10%에서 20% 내외로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종색의 두 번째 사용 용도는 바로 단독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조종색은 언제 단독으로 사용을 하냐면요, 고객이 바탕이 밝은데 약간 채도를 좀 화려하게 원할 때. 그러니까 매니큐어나 왁싱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강렬한 색깔을 낼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바탕을 밝게 한 경우에. 근데 조종색이라는 이 친구도 염색약입니다. 연모제지만 만약에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강렬한 색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단독으로 쓸 때 강렬한 색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탕이 밝아야 된다. 무엇처럼? 매니큐어나 왁싱처럼.
하지만 이 친구는 매니큐어는 아니에요. 연모제예요. 그래서 산화제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밝은 바탕에 단독으로 강렬한 색을 내고 싶다면 바로 3% 산화제와 혼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무엇은? 바로 조종색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멋내기 색채 염색에 활용할 수 있어요. 멋내기 색채 염색.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연모제, 그다음에 펌제, 그리고 에센스, 스프레이 이런 거를 만드는 제조회사에서 제가 한 6년 정도를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두발 화장품 이런 제품들 모든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참 많은 거를 배우게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미용인들이 사실 알아두면 좋은데 잘 모르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제품에 대한 상식들을 제가 연구원들이랑 부딪히고 그다음에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가끔은 돕기도 하면서 정말 많은 거를 배웠는데요. 특히 조종색이라는 친구를 얘기하면서 제가 왜 제 이전 경력을 얘기했냐면 멋내기 색채 염색이라는 거는 여러분 흰머리에 색을 밝게 넣어주는 거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흰머리에 색을 밝게 넣어주는 게 멋내기 색채 염색인데 그러면은 밝은 색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염색약을 만들 때 5번, 4번, 3번, 2번, 1번처럼 어두운 염색약은 색소가 많아요. 그래서 세치 커버율이 여러분 어쩌죠? 그죠? 굉장히 좋죠. 반대로 11번, 12번, 13번 이런 밝은 연모제는 채도, 반사빛이 적어요. 즉 들어가는 색소 염료가 매우 적거든요. 그럼 여러분 밝게 하기 위해서는 밝은 색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밝은 색에는 무엇이 적어요? 색소가 적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두운 색을 많이 넣는다면은 멋내기 색채 염색을 하는데 무리가 없겠지만 근데 우리가 원하는 멋내기 색채 염색을 밝게 하기는 힘들겠죠. 근데 밝은 색을 많이 들어가면은 색채 커버율이 떨어져요. 왜? 밝은 색 연모제에는 무엇이 부족하니까? 색소가 부족하니까. 그럼 여러분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색소입니다. 그래서 멋내기 색채 염색을 할 때는 반드시 색소가 필요해요. 무엇에 해당되는? 밝은 색에 해당되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멋내기 색채 염색을 할 때는 반드시 색소에 해당되는 무엇을 보충해 주자? 그렇죠. 조종색을 보충해 주자. 조종색은 어떤 친구죠? 연모제의 물감에 해당되는. 그래서 산화제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조종색은 색소 덩어리라서 색이 많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멋내기 색채 염색에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색깔에 해당되는 같은 색의 조종색을 항상 넣어주자. 몇 프로? 그렇죠. 10%, 20%. 여기까지 여러분 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강에서 여러분들 제가 제일 중요하게 포인트를 주는 거는 멋내기 색채 염색의 조종색을 활용하는 건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레드면 레드, 오렌지면 오렌지, 보라면 보라, 카키면 카키 이렇게 같은 계열의 조종색을 넣어주면 되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황갈색, 갈색 계열로 원할 때는 반드시 노란색의 조종색도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회사는 뭐 숫자가 앞에 오기도 하니까 7GY예요. 나는 세치 커버되는 옐로우의 7레벨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치 커버를 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다? 노란색의 조종색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이죠. 몇 프로 몇 프로? 기본적으로 10%, 20%. 더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고객한테 물 빠짐에 대한 안내를 꼭 드릴 것.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상강의 여러분들 마지막 내용인데요. 제가 연모제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고대 이집트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기원전 3000년 전부터 해나 여러분들이 뭐 요즘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광물을 이용한 염색, 그 다음에 식물에서 처치한 염색, 바로 해나를 이용한 염색을 많이 했는데 19세기 후반에 여러분 파라페닐렌 디아민이라고 하는 PPD가 발견돼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검색 한번 해보시면 PPD 또는 PPDA를 치면 저희가 여기다 한번 적어드릴까요? PPDA를 검색하시면 얼굴이 여러분들 퉁퉁 부어 있으시고 트러블이 생긴 한 여인 또는 남자분들 그 다음에 염색 트러블에 대한 얘기가 주로 검색이 되실 거예요. 자, 바로 이 파라페닐렌 디아민이라는 친구는 염색을 잘 되게 하는 특히 세치 쪽에 굉장히 유리한 염료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여러분 알려진 바로는 이 PPDA가 트러블이 생기는 원인으로도 많이 작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트러블 하면은 PPDA를 검색하면은 거의 많이 나오는데 최초로 여러분들 19세기 후반에 이 PPDA 파라페닐렌 디아민이 개발되면서 지금 알카리 연모제의 시초, 산화 연모제 시초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모발과 멜라닌에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바탕색을 잘 이해해야 된다. 앞으로 여러분 차근차근 배우겠지만 주로 저는 여러분 신생모가 자라 있고 그 다음에 기염모가 있는 모발을 어떻게 현명하게 맞출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풀어드릴 거거든요. 이론 강의가 끝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 모발의 색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흰머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알았죠? 우리 모발의 자연 색소는 무슨 색소? 멜라닌 색소.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친구는 멜라노사이트. 바로 이 멜라노사이트가 줄어들면 무슨 머리가 나기 시작하더라? 새치모. 염색모가 아니라 이제 흰머리가 나기 시작한다는 건데 바로 이 흰머리를 염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색소를 보충해 주는 건데 거기에는 조정색이라는 친구가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색의 역사는 19세기 후반에 파라페닐렌 디아민이 개발이 되면서 지금 산화 연모제의 시장을 열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상강은 여러분들 딱 하나만 기억해 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흰머리 새치 염색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항상 같은 계열의 조정색이 함께해야 된다는 거. 조정색은 세 가지 용도. 멋내기 염색에도 쓰고 단독으로도 쓰고 멋내기 새치 염색에도 사용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3강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4강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